경찰이 장기 미제 사건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9개월여간 재수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9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오늘 사건 큐브는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허윤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잔혹한 범행을 왜 저질렀을까? 그 동기를 스트레스성 욕구 불만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윤성 교수께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경찰 발표에 의하면 이춘재가 저지른 그 살인 사건, 이 강간 사건에 있어서 그 범행 동기가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가학적 형태의 연쇄의 그 범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그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덧붙였는데요. 예. 이춘재는 원래 내성적 성격이다. 보통 이런 연쇄살인범들이 내성적 성격입니다. 그런데 자기 삶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제대로 뭔가 하지 못하고 있다가 군대에 가가지고는 거기 가서 성취감과 뭔가 어떤 그 주체적인 역할을 경험을 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글쎄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자기의 어떤 삶을 찾아야 되는데 전역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공허함이라든가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욕구 불만이 가중된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글쎄요 일반인들은 잘 우리가 군대도 많이 갔다 오고 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범행 동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예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요.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예상했던 부분이라는 게 이제 바로 이 사이코패스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뚜렷하다라는 그러니까 경찰의 발표였습니다. 군 전역 후에 주도권을 표출하고 이걸 성범죄로 해소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사이코패스로 분류돼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마찬가지로 보십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이춘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 조사를 한 그 결과를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어떤 검사를 해서 예. 몇 점 만점에 몇 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대신에 지금 이 사이코패스의 가장 커다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 결여됐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 사람을 살해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또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죄책감이나 후회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확히 들어맞는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그 1991년 7월 달에 바로 이 결혼을 했었던 그 아내가 가출한 그 상태에서 처제를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아내가 가출을 왜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조사를 했던 그 형사가 얘기를 하는 것에 의하면 이 폭행과 성적 학대가 엄청났다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측을 했었던 것인데 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간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9월 18일부터 52차례에 걸쳐서 이춘재를 직접 만나서 조사했습니다. 근데 확인된 범행의 내용을 허윤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살인 14건과 예. 성폭행 9건 등 총 23건 범행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살인과 관련된 14건 중에서 지금 5건은 DNA가 명확하게 나왔고요. 나머지 9건은 DNA는 없지만 자백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 등으로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9건은 확인이 됐는데 예. 나머지 이제 확인이 되지 않은 사건들이 또 30여 개가 있습니다. 예. 사실 경찰이 이 이춘재를 접근을 한 게 8월 달인데요. 예. 최초에는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예. 이춘재가 4급에서 1급 모범수로 올라간 게 예. 가석방을 노리고 그렇게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게 이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당시에 경찰이 DNA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은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득을 했고 예. 이제 여죄를 다 자백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저희가 기억하는 사건 중에는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89년 7월 화성 태안읍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동안은 이게 살인 사건을 분류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춘재의 소행으로 결론이 난 것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는 8차 사건과 더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예. 이춘재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난 뒤에 많은 국민들이 그 이전의 사건들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었는데 바로 이 8차 사건과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충격을 줬습니다. 그 이유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가지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연쇄살인 사건에 포함이 안 됐었던 것이에요. 예. 그런데 89년 초겨울에 그 당시에 이 초동생 그 실종 사건을 담당을 했었던 형사계장과 그리고 당시 그 방범대장이었던 지금 이제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 예. 두 사람이 거기를 갔을 때 야산을 수색을 하다가 줄넘기 줄에 이렇게 그 결박이 돼 있는 아이의 손가락 뼈를 발견을 했다라고 예.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최근에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별개로 이 이춘재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춘재에게 이 내용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예. 조사를 하는데 자기가 초동생을 살해했고 줄넘기 줄로 손을 갖다가 묶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범행 과정상의 시간적 흐름이라든가 이것이 일치되고요. 또 세부적인 어떤 설명도 범인이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 경찰도 이 사건은 이춘재의 소행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요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고 그리고 살인 외에도 아까 저희가 잠깐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34건의 성폭행 그리고 강도질을 했다 이렇게 털어놨는데 이 추가 성폭행하고 강도 범행 중에는 9건만 신빙성이 있다고 교수님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은요. 이춘재 같은 경우는 살인 말고도 34건의 성폭행과 그리고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DNA를 기초로 해가지고 일치되는 그런 것들인데요.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또 일부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성폭행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술을 끄리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는 데 있어 가지고 과연 이춘재의 그 진술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신빙성이 있느냐, 예. 또 이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번 발표에서는 이춘재가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그런 내막이 있었고, 자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8차 사건의 수사 관계자들이 가혹 행위를 했던 점, 이제 그 부분은 경찰도 인정을 했고, 이 혐의를 현재 받고 있었고, 그리고 초등생 살인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요 축소, 은폐 이런 혐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과학적인 수사로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만 처벌이 어렵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일단 그 8차 사건과 초등생 사건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예.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명, 경찰 7명, 검사 1명이 직권남용, 체포 감금, 그리고 독직 폭행 이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사체를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 분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예. 이 공소시효라는 거는 그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범죄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공소 제기를 못하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무죄라는 게 아니고요. 예. 단지 이제 처벌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보면 사실은 공소시효 제도를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가 좀 수사를 제대로 빨리빨리 해라. 예. 시간이 지나면 처벌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수사를 신속하게 해라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범죄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사실 범죄자를 괴롭히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예. 사회의 안전이나 아니면 유사범죄 재발을 막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시간이 많이 지난 범죄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증거 보존이 안 되어서 실제로 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범인을 잡을 수도 없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수사력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둔 건데 예. 사실은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처럼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지난 2015년에 태완이법을 통해서 공소시효가 배제가 됐습니다. 다만 당시에 2000년 이후에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만 예. 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일어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 배제 조항에 걸리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예. 예외적인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춘재 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한 예로는 이제 5.18 관련 특별법에서 반인륜적 범죄다라고 예. 규정을 하면서 당시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재임 기간을 시효 산정하는 데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처벌이 가능했거든요. 예, 예. 다만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처벌을 하면 안 된다라는 형법상 대원칙에 어긋나서 예.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 검찰과 경찰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부분, 나머지 다른 배경들까지 좀 쭉 짚어주셨고요.